어제 인터넷과 SNS에서 가장 화제와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블랙리스트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인데요. 조윤선 전 장관. 네, 국회 위중 혐의에 대해 특검과 법리적인 다툼을 벌이던 조 전 장관 측이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아서 위증이 아니다.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하지 않았다. 이런 새로운 논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 선서하지 않아서 무죄라고 주장한 조윤선 전 장관.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어제 인터넷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댓글 많은 뉴스 말씀하신 SNS 네. 동시다발적으로 조윤선 전 장관이 압도적인 스타였어요. 엄청난 화제가 됐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은 이상하게 약간 스타 기질이 있는지 나오기만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문제는 안 좋은 쪽으로 주목받아서 문제죠. 요즘엔 조금 안 좋은데요. 네. 오늘 새벽에 제가 댓글이 얼마나 달렸는지 궁금해서 한 기사에 댓글이 얼마나 달렸는지 확인해 봤거든요. 4,200개가 달려 있더라고요. 4,200개. 예. 한 기사에. 예. 그러니까 여러 개 기사까지 다 합치면 어마어마하겠죠. 그 숫자가. 네티즌들의 반응은 황당하다. 조 전 장관 측 논리가 참신하다. 유치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여러 가지 이제 비판 일색의 얘기들이 올라와 있던데요. 예. 이번에 논란이 된 발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조 전 장관 측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첫째,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시 국감에서는 9,473명의 명단이 블랙리스트인지 또 실제 활용이 됐는지가 쟁점이었는데요. 조 전 장관 측은 그렇게 많은 인원이 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었다. 또 이 조 전 장관의 모른다는 답변은 언론 보도를 부인하는 것이었지 블랙리스트 자체가 없다고 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위증이 안 되는 거니까요. 둘째, 국감 당시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일날 조 전 장관 측이 난 블랙리스트 모릅니다라고 했던 그날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서 없이 한 진술은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이런 논리를 댔습니다. 저는 선서하는 거 본 것 같은데 그거는 그러니까 국감 첫날 한 선서였고 그 당일날 한 것은 아니었고 그 이전에 한 것이 효력이 있느냐 없는지가 논란인 거죠. 국감 시작하는 첫날 기관장 선서는 했는데 왜 이용주 의원이 막 집요하게 17번 물어봐서 했던 그날은 선서를 안 했다. 예, 맞습니다. 참. 머리가 참 비상합니다. 그래요. 조윤선 장관.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들여다보죠. 첫 번째 행간은 주어가 없다입니다. 주어가 없다. 많이 듣던 말이네요. 저는 10년 전 일이 문득 떠올랐어요. 조 전 장관 측 주장을 들으면서 2007년 12월 대선 당시였었죠. 이명박 후보의 BBK 동영상이 대선 3일 전에 공개가 됐습니다.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는데요. 당시 동영상을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미국에 1년 반 있는 동안에 많은 것을 생각해 봐서 21세기에 맞는 인터넷 금융 그룹을 만들었다. 이러면서 BBK 설립을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본인이 동영상. 직접 얘기를 하는 건데요. 당시 상대편 후보 측에서 엄청나게 이걸 가지고 공격을 했잖아요. 그렇죠. 나경원 한나라당 당시 대변인이 뭐라고 반박을 했냐면은 동영상에는 BBK를 설립했다고만 언급돼 있지 내가 설립했다고 돼 있지 않다. 이것을 내가 설립했다라고 광고하는 것은 명백히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설립했다라고 내가라는 말이 주어가 없는데. 그러니까 누가 이명박 전 했는지 대통령이 말했다고만 해서 그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설립했다고 어떻게 하냐. 이거잖아요, 지금. 일기 썼는데 일기 누가 썼느냐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네요. 오늘 축구를 했다 했는데 내가 오늘 축구를 했다. 내가가 없기 때문에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누가 축구하는지 모른다 이거잖아요. 당신이 한 거 다 보고 있는데 사실 말장난에 불과한 건데요. 조윤선 전 장관 측의 변호인 주장도 비슷합니다.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지 묻고 있는데 나는 100명이 있는 줄은 알았는데 9,000명이 넘는 인원이 있는 줄은 몰랐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모른다고 답변한 것인데 블랙리스트 없다고 답변한 것이라고 위증죄라고 처벌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대고 있는 것이죠. 그러네요. 국민을 바보로 하는 것 같습니다. 상식적이지 못한 주장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국민들이 반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증죄 무죄를 주장한 조윤선 전 장관 두 번째 행간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미끌미끌 법꾸라지다입니다. 법꾸라지 하면은 김기춘 전 실장 생각나는데요. 최순실 모릅니다. 아니 왜 모릅니까? 모릅니다. 아니 모른다고 하니까 우병우 모릅니다. 수석도 모릅니다. 모릅니다. 참 이 모습들 보면서 국민들 정말 엄청나게 분노 게이지가 올라갔는데요. 나중에 가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모른다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 바꿨잖아요. 그렇죠. 동영상 보고 난 다음에. 집요하게 모르니까. 그러니까 국정원 개혁위 조사를 통해서 지금 하나하나씩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부분들이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는 중이잖아요.
뭐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한테 최순실과 관련된 첩보 170건 보고받았다. 이런 것도 국정원이 직접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언제까지 이거에 대해서 우병우 전 수석이 모른다고 주장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조윤선 전 장관도 한나라의 수석이고 장관이고 장관을 2번씩이나 했잖아요. 예. 국회 선서의 효력이 당일이냐 아니냐. 이건 무죄받기 위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게 과연 국민들의 보기에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여질까. 이것도 생각을 왜 못하는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더구나 작년 9월 27일 열린 국감에서 증인선서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 상임위원장이 이거는 쭉 효력이 유지가 됩니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당일날 안 했다고 위증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 이게 맞는 논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난해 10월 13일 교문위원장 유성엽 의원이 기관에서 나온 증인들, 그땐 장관이었으니까. 네, 기관장들 선서는 그 효력이 쭉 유지됩니다란 말을 분명히 했거든요. 근데 당일날 증인선서하지 않았다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조윤선 장관은 법조인 출신이니까. 네. 이거 유성엽 의원이 잘못한 거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지금. 잘도 빠져나갑니다. 마지막 행간 하나만 더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산 넘어 산이다입니다. 산 넘어 산. 지금 위증죄 부분만 이런 논리 되고 있는데요. 블랙리스트 혐의 완전히 무죄 받았나요? 지금 항소심 재판입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화이트리스트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네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한테 화이트리스트 잘했다고 칭찬까지 받았다는 청와대 캐비넷 문건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모면한다고 완전히 무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좀 정치인답게 좀 떳떳하게 국민들 앞에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법꾸라지란 얘기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소식도 있습니다. 네. 오늘 열린 문학의 블랙리스트 관련 항소심 재판에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이 지난해 국감에서 선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겠다는 선서. 그렇죠. 그렇게 네. 선서를 하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약속을 안 했으니까 무죄다. 이런 주장을 펼친 건데요. 네. 조 전 장관은 2015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해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위증 혐의가 인정이 된 건데 유죄로. 지금 네. 항소심에서 이제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건데. 근데 저도 이 기사를 꼼꼼히 보다 보니까 변호인이 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당시 국회 상임위원장. 네. 증언 효력이 지금까지 유지돼 별도로 선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사전에. 그러니까 이전에 선서를 했고 그 효력이 계속 가서 다시 선서를 안 받은 거다. 이렇게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선서 효력은 계속 유지가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위증 혐의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네. 게다가 뭐 선서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제 국정감사장에서 위증을 할 수 있다라고 설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중요한 아닌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네. 법리적으로 유무죄 따지니까 변호인이 이런 얘기하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네. 상식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일국의 장관까지 지낸 사람이 나 위증을 하긴 했는데 선서는 안 했으니까 무죄야. 지켜보는 국민들이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좀 보기가 웃기는 좀 일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간단하게 정리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의 2심 재판이 어제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조 전 장관은 위증은 무죄다라고 주장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주장인데요.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 첫날에 조윤선 전 장관은 증인 선서 했었었고요. 그래서 마지막 날 하지 않았었습니다. 본인도 그런 말을 했어요. 첫날 했기 때문에 이게 유효하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해놓고 지금 이제 말을 바꾼 거죠. 네, 그리고 그때 마지막에 나와가지고 선서 안 하겠다고 계속 했잖아요. 네, 이런 상황, 자기가 재판으로 갈 테니까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머릿속으로 선서 안 했기 때문에 효력 없다고 말할 거라고 마음 먹고 나온 거죠. 네, 근데 실제로 청문회장에서 이미 자기가 첫날 했는데 네, 이미 다 영상으로 네. 다 남아 있습니다. 그게 유효하다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변명을 했거든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예. 그리고 북한 관련해서는 미국 대북 문제 관련해서는 중요한 뉴스가 예, 또 지금 있습니다. 한 가지 정도 있죠. 예,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이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또다시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북한 문제는 전문가한테 맡겨야 된다라는 인터뷰를 한 겁니다. 대통령이 오히려 이런 관계를 계속 망쳐가고 있다는 지적을요. 또 한 번 한 겁니다. 공화당이거든요. 예. 트럼프의 당, 공화당의 상원이 외교를 담당하는군요. 외교위원장 힘 셉니다. 이 사람이 북한 문제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트럼프는 손 떼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건 뉴스입니다. 예.
그리고 이런 말도 했죠. 트럼프는 3차 대전으로 이끌 위험이 있는 인물이다. 예, 그렇죠. 전투를 몰아가고 있다라는 지적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또 임기가 끝나면 국가의 격화, 지속한 거짓말 이런 것들 때문에 기억될 거다라는 이야기도 지적했습니다. 사실 이 3차 대전을 이끌 위험이 있다는 말은 미국의 정신분석학자 사이에서 진작부터 나온 말이었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수행할 능력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전쟁으로 이끌 위험이 있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거를 경고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뭐 이런 주장들이 미국에서 정신분석학 사이에 나왔죠. 실제로. 다음 기회에 한번 정리해 보기로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를 받은 적이 없었다. 네. 또 이 조 전 장관의 모른다는 답변은 언론 보도를 부인하는 것이었지 블랙리스트 자체가 없다고 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위증이 안 되는 거니까요. 둘째, 국감당이 당시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일날 조 전 장관 측이 난 블랙리스트 모릅니다라고 했던 그날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서 없이 한 진술은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이런 논리를 댔습니다. 저는 선서하는 거 본 것 같은데 그거는 그러니까 국감 첫날 한 선서였고 그 당일날 한 것은 아니었고 그 이전에 한 것이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러니까 국감 논란인 시작하는 거죠. 첫날 기관장 선서는 했는데 왜 이용주 의원이 막 집요하게 17번 물어봐서 했던 그날은 선서를 안 했다. 예, 맞습니다. 어제 인터넷과 SNS에서 가장 화제와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블랙리스트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인데요. 조윤선 전 장관. 네, 국회 위중 혐의에 대해 특검과 법리적인 다툼을 벌이던 조 전 장관 측이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아서 위증이 아니다.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하지 않았다. 이런 새로운 논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 선서하지 않아서 무죄라고 주장한 조윤선 전 장관.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어제 인터넷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댓글 많은 뉴스 말씀하신 SNS 동시다발적으로 조윤선 전 장관이 압도적인 스타였어요. 엄청난 화제가 됐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은 이상하게 약간 스타 기질이 있는지 나오기만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문제는 안 좋은 쪽으로 주목받아서 문제죠. 요즘엔 조금 안 좋은데요. 오늘 새벽에 제가 댓글이 얼마나 달렸는지 궁금해서 한 기사에 댓글이 얼마나 달렸는지 확인해 봤거든요. 4,200개가 달려 있더라고요. 4,200개 한 기사에. 그러니까 여러 개 기사까지 다 합치면 어마어마하겠죠. 그 숫자가. 네티즌들의 반응은 황당하다. 조 전 장관 측 논리가 참신하다. 유치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여러 가지 이제 비판 일색의 얘기들이 올라와 있던데요. 이번에 논란이 된 발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조 전 장관 측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첫째,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시 국감에서는 9,473명의 명단이 블랙리스트인지 또 실제 활용이 됐는지가 쟁점이었는데요. 조 전 장관 측은 그렇게 많은 인원이 있다는 보고를 나경원 한나라당 당시 대변인이 뭐라고 반박을 했냐면은 동영상에는 BBK를 설립했다고만 언급돼 있지 내가 설립했다고 돼 있지 않다. 이것을 내가 설립했다라고 광고하는 것은 명백히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설립했다라고 내가라는 말이 주어가 없는데. 그러니까 누가 이명박 전 했는지 대통령이 말했다고만 해서 그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설립했다고 어떻게 하냐. 이거잖아요, 지금. 일기 썼는데 일기 누가 썼느냐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네요. 오늘 축구를 했다 했는데 내가 오늘 축구를 했다. 내가가 없기 때문에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누가 축구한지 모른다 이거잖아요. 당신이 한 거 다 보고 있는데 사실 말장난에 불과한 건데요. 조윤선 전 장관 측의 변호인 주장도 비슷합니다.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머리가 참 비상합니다. 그래요. 조윤선 장관.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들여다보죠. 첫 번째 행간은 주어가 없다입니다. 주어가 없다. 많이 듣던 말이네요. 저는 10년 전 일이 문득 떠올랐어요. 조 전 장관 측 주장을 들으면서 2007년 12월 대선 당시였었죠. 이명박 후보의 BBK 동영상이 대선 3일 전에 공개가 됐습니다.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는데요. 당시 동영상을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미국에 1년 반 있는 동안에 많은 것을 생각해 봐서 21세기에 맞는 인터넷 금융 그룹을 만들었다. 이러면서 BBK 설립을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본인이 동영상. 직접 얘기를 하는 건데요. 당시 상대편 후보 측에서 엄청나게 이걸 가지고 공격을 했잖아요.